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1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회복지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소영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0개소 사회복지관 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부천시 10개 사회복지관 관장, 관계부서장, 복지위생국장, 복지정책과장 이 함께 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복지관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부천동 종합사회복지관 춘의성인문해학교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 통돌이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돌봄 사업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 소원회,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지원, 슬래시 소사마을 라디오 대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범안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여가문화 사업 오정 종합사회복지관 마을방송국 희망샘 고강 종합사회복지관 통합돌봄 삼정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각 대상 사례 지원 발굴단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복지위원들은 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및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관은 공통적으로 인력, 예산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복지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인 교류 통로로 사회복지관의 주민자치회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은 오늘날 지역복지 실천의 중심인 사회복지관 역할의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복지관에 더욱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바람직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선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종사자가 행복하게 일해야 서비스를 받는 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복지관장들을 격려했다. 또 사회복지관의 주민자치회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하며 집행부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이고 복지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원금 모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사회복지관 관계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정책의 현장에 있는 관계자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평생 돌봄의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천시 주거 취약계층을 향해 이어지는 따스한 손길. 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부천시 지하우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2020년 상반기 5가구에 이어 하반기에는 홀몸 어르신 가구, 조손가정 등 3가구가 동도건설, 등 건설업체들의 후원으로 새 장판과 레드 등이 갖춰진 밝고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부천시 지하우징 사업에는 7개 업체가 참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 치매 어르신 가구 등 8가구의 새 단장을 도왔다. 부천시는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주거복지 네트워크 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대상자를 발굴했다. 이 밖에도 부천시 내 95가구가 주거급여,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사업,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홀몸 어르신 담당 요양보호사는 이번 기회로 치매 어르신이 깨끗한 집에서 기쁘게 지내실 수 있어 참 다행이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도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재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나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홍상 주택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재능을 기부해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어르신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자연재난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먼저 대비하세요. A씨의 온실을 소유한 B씨는 개인 부담금 27만 5,7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2019년 8월 강풍으로 온실의 비닐이 파손되어 1,149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보상받았다. 이처럼 부천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이다. 보험 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는다. 부천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에게는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보상 방법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이 중 실손 보상형은 유리창 피해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특히 2020년부터는 상가 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 지원율 상향, 25% 50%,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 가입 금액 상향, 3천만 원 5천만 원, 주택 침수 피해 보상 금액 상향, 200만 원 400만 원,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 보상, 신규 등 풍수해보험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킬로바이트 손해보험 중 선택해 개별 가입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부천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 은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 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별 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대 보험사업자, 지역번호 02-2100-510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비대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오세나, 이하센터는 오는 26일부터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2017, 11, 20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달 5, 29부터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란, 이하공단, 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으로 2018년부터 사업체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 못한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나 대면 교육을 우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단 매뉴얼을 준용한 화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화상교육이란 강사가 사업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핸드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교육생과 만나 비대면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면 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직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이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 http://www.성장인.org 대시 나눔마당 대시 교육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725-9506으로 하면 된다. 부천시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우수상 수상. 부천시가 지난 28일 서울 호화마트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2014년 7월 전국 최초로 부시장 직속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부천시는 각종 제도와 조례를 정비하고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여법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 아동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아동안전마을 지도 제작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 활용 여성안심과 갓길 조성으로 여상대상 범죄 사전 예방 지능형 방범 CCTV 확대 구축 및 셉테드 기반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이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CCTV는 7,740대에 이른다. 그동안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설치를 확대해 관내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2,032건에서 2019년 24,908건으로 약 22% 감소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방범 CCTV 영상정보 진흥화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경찰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범죄 예방 체계를 확립하여 전국 제1의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차 비대면 부모교육 실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정환 은 10월 26일 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2차 온라인 비대면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가인 김성남 소통과지원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발달장애인의 전환교육과 자기결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 기술 교육, 진로를 위한 강점 기반 교육,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의 방법에 대해 진행되었다. 특히 강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의 기회와 경험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자기결정을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교육이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인 줌을 이용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부모들은 안전하고 손쉽게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11월 17일 에도 임신화 꿈꼬레 놀이터 부모 협동조합 이사장을 초청해 선배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관은 고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이다스 행복재단 성남지역 아동의 태블릿 PC 300여 대 지원. 마이다스 행복재단이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고자 10월 29일 성남시에 1억 원 상당의 태블릿 PC 300여 대를 맡겼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2층 시장 직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마이다스 행복재단 설립회사인 마이다스 IT 정승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태블릿 PC 기탁식을 했다. 받은 태블릿 PC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아동 30번지명, 가정위탁 아동 82번지명,
저소득 조손가정 아동 8번지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194번지명에 각각 전달했다. 초중고 학생들이 이번 태블릿 PC를 지원받아 학교, 학원 등의 비대면 수업 때 각 가정에서 활용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앞선 9월 15일 마이다스 행복재단과 성남시민을 위한 기부금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 이번 기탁은 성남 지역 교육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